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충족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욕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완전함을 꿈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사랑받고 완전하게 이해받으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러나 누구도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사랑은 늘 충분하지 않고 인정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 애쓰고 만족에 도달하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러나 인간의 결핍은 사실 제거되어야 할 결점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죠. 결핍은 단지 실패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이죠. 욕망은 충족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일하고 사랑하고 고통받습니다.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핍 덕분에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죠. 인간은 결핍 때문에 욕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부정하지 않고 인간의 필연적인 욕망의 구조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죠. 결핍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결핍은 인간의 무능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출발점이 되죠. 그렇다면 인간이 필연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 욕구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어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욕망의 주체죠. 프로이트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모유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충족이 언제나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유는 원할 때마다 얻을 수는 없으며 욕구는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단순한 부족을 넘어서 결여된 것을 상상하고 욕망하는 심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는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욕망은 결핍된 대상을 향해 작동하는 에너지의 이동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한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흐름이죠. 이 에너지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 욕구불만이 있는 자리, 결핍된 대상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욕망하고 상상할 수 있죠. 락강은 이 결핍을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결핍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는 상상계에서의 결핍입니다. 거울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신체 감각을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 인식하면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문제는 이 자아가 언제나 거울 속의 외부의 이미지이며 진정한 자아와는 분리되어 있죠.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아닌 무언가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자기를 구성합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이 단절되어 있다는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죠. 락강은 이를 항상 미끄러지는 나, 결여된 자아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계에서의 결핍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화되면서 주체가 됩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 속에서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주체가 된다는 점이죠. 즉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사랑받고자 하지만 그 욕망은 완벽하게 파악되거나 충족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인간은 언어라는 상징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어는 결코 나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대변해 줄 수 없죠. 말하는 순간 나는 항상 미끄러지고 내가 말한 것과 나의 존재 사이에는 필연적인 간극이 생깁니다.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분열된 존재가 되죠. 이에 더해 인간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욕망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이 욕망은 애초에 자신의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것, 즉 타자의 욕망을 반사적으로 욕망하게 된 것입니다.
락강은 이를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표현했죠. 즉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통해 원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은 항상 뭔가가 빠져있다는 결핍감을 중심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락강은 무의식은 타자의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말했죠. 인간의 주체는 이미 언어라는 타자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잃은 채 탄생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항상 무언가 빠져있고 어긋나 있으면서 부족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결핍감과 뭔가 빠져있는 느낌은 인간이 한 주체로 살아가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죠. 세 번째는 실제계에서의 결핍입니다. 락강은 또 하나의 결핍, 실제계에서의 결핍을 말합니다. 실제계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상징화되지 않는 순수한 어떤 것이지만 이 실제계의 세계는 언어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실제계는 표현 불가능한 어떤 다른 차원이죠. 실제계의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재난, 사고나 폭력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출산이나 죽음의 순간일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은 언어나 논리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드러냅니다. 전쟁이나 공포감, 말이 막히는 순간이나 말로 전달되지 않는 이상한 감정들은 실제계에 속하면서 이는 언어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에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뭔가 존재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 뿐이죠. 이 말할 수 없음 자체가 인간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이는 한 인간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결핍은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만들어낼까요? 프로이트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욕망이 된다고 말했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배고프거나 추울 때 모유와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받습니다. 이 충족은 흔적으로 남고 충족이 지나간 자리엔 결핍과 흔적만이 남게 되죠. 그러나 이런 만족감이 항상 완벽하게 충족될 수는 없기에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인 불쾌감이 생깁니다. 이런 부족함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만들고 아이는 그 상실된 만족을 재현하기 위해 욕망하게 되죠.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결핍에 의해 동기화되는 욕망의 체계입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서 충족되지 않기에 계속 다른 대상을 추구하고 대체하며 반복하죠. 이는 욕망의 영속성과 무의식의 영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욕망은 인간이 행동하고 상상하며 창조하고 타인과 관계 맺도록 만들죠. 락강은 인간이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욕망, 즉 타자의 욕망 속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주체는 자기 욕구를 충족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욕망하느냐에 따라 자기 욕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락강은 이 때문에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기서 결핍은 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타인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중개된 대상으로 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는 간극은 결코 메울 수 없기에 욕망은 구조적으로 지속됩니다. 상징계, 즉 사회에 진입한 아이는 자신의 몸과 욕망을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상징계의 진입 자체가 본래의 자기와의 단절을 가져오죠. 즉 상징적인 결핍을 낳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언어가 완벽하게 닿을 수 없는 결핍의 자리를 향해 작동하죠. 락강은 욕망을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은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을 전제로 그 주변을 순환하면서 계속 작동합니다. 인간은 사랑과 명예, 돈을 통해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만 충족 뒤에는 새로운 결핍이 구조적으로 다시 생겨나죠. 그는 욕망은 만족이 아닌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욕망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조건일까요? 락강은 욕망이 없다면 주체는 탄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아닌 인간은 상징계, 즉 언어가 있는 사회에서 위치를 갖지 못한 존재죠. 주체는 상징계 안에서 언어를 통해 자신을 말하고 욕망하는 존재를 의미하죠. 조금 어렵지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계 안에서 언어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체가 됩니다. 또한 주체가 되려면 결핍을 경험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욕망을 형성해야 하죠. 그러나 주체가 아닌 인간은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욕구와 충동에만 반응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화가 나면 때리는 즉각적인 반응의 존재죠. 언어와 상징화를 통한 자기조절과 윤리적인 질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욕망이 아니라 충동의 반복에 갇힌 상태죠. 또 주체란 내가 누구인지를 욕망을 통해 찾아가며 타인의 시선과 사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협상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체가 되지 못한 인간은 자기 행동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의 욕망이나 선택이 자신의 것인지 모르면서 타인의 기대나 무의식적인 각본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욕망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조건일까요? 인간이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핍을 수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는 언어와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충동을 포기해야 하죠. 이 만족의 포기 자체가 결핍을 인정하는 일이며 이런 결핍과 포기는 욕망을 생성합니다. 상징계의 사회에 들어온 인간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며 이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결핍감을 경험합니다. 이 어긋남이 욕망의 공간을 열게 되고 그 욕망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주체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죠. 즉 욕망이 나를 표현하게 하고 그 순간 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계는 언어와 법, 규칙이 있는 세계입니다. 문제는 상징계는 완전하지 않기에 언어로 나를 다 표현할 수 없고 사회는 내 욕구를 다 충족해주지도 못합니다. 상징계는 언제나 결핍의 구조 위에 서 있죠. 욕망이 없다면 이런 상징계 안에서 나를 표현할 필요도 없고 타인과 관계 맺으려 애쓸 필요도 없으며 나는 단순한 신체적인 충동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욕망은 상징계적인 사회 안에서 나를 언어로 표현하게 하고 지위를 갖게 하며 타인과 관계 맺게 하고 주체로 존재하게 하죠. 즉 욕망은 한 주체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력입니다. 이 동력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한 충동에만 반응하는 생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하는 주체가 된 인간은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맴돌게 될까요? 이는 락강의 욕망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열쇠죠. 인간은 언어의 세계,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무언가를 얻는 동시에 본래의 감각적인 자기, 충동적인 자기를 잃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백이 결핍감이죠. 인간은 이 결핍을 다시 채우려는 시도로 욕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결핍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정확한 대상도 가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대상들을 욕망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죠. 부와 인정, 사랑과 명예, 진리를 찾아 욕망하지만 늘 그 결핍의 자리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또한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은 항상 일정 이상 넘으면 고통이 되죠. 상징계는 이런 쾌락을 통제하는 법의 체계이며 인간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욕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늘 욕망하면서도 약간의 결핍을 느끼며 이 결핍을 중심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 이동하게 되죠. 욕망은 충족되면 멈추지 않고 충족되지 않기에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락강은 욕망을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럼에도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체의 윤리라고 말하죠. 인간은 결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함께 살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하고, 이런 결핍과 욕망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이 구조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자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를 이해했다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윤리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노력이 가능해지죠. 먼저 이 구조는 자기 삶의 반복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의식은 말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실수와 행동을 드러내죠. 이 구조를 알면 나는 왜 어떤 것을 욕망했고 그 욕망은 어떤 결핍에서 나왔는가 라고 질문해보고 자신의 무의식적 위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한 삶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이죠. 완전히 채워지는 사랑, 완벽한 직업, 절대적인 이해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 결여된 상태로 항상 어딘가 어긋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죠. 결핍을 비정상적인 결함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욕망이 아닌 타자의 욕망에서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와 사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구조를 알면 무엇이 당신의 욕망이고 무엇이 타자의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죠. 또 타자의 기표에서 벗어나 자기 욕망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결핍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결핍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찾아보겠어. 라고 말할 때 욕망의 자리에선 주체가 될 수 있죠. 또 충족되지 않아도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에서 늘 실망하고 어긋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죠. 욕망의 주체가 되려면 부모의 기준, 사회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결핍을 통해 생긴 자기 욕망을 선택하면서 그 욕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충만함이 아니라 의미와 진실의 길로 나아가야 하죠. 완전한 채움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감싸 안고도 말할 수 있는 진실, 욕망 속에서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의미 있고 윤리적인 삶입니다. 결핍과 욕망, 주체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결핍을 말하고 욕망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